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등학교 수학을 강의하고 있는 이한희 선생입니다. 네, 오늘은 수원 마지막 그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학적 귀납법은 말은 귀납법인데 연역법이에요. 이게 귀납법이랑 연역법이라고 하는 거는 귀납은 리가 아니라 귀납 법은 몇 개의 사실들을 모아서 뭐 실험한 결과 뭐 이런 거랑 비슷해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뭐 하나의 진리가 요게 완성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는 게 이게 귀납법이고요. 연역법 같은 경우는 어떤 진리가 있으면 그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부수적인 사실을 갖다가 이끌어내는 이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연역법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보시면 알겠지만은 좀 정확한 방법이고 귀납법은 약간 좀 덜 떨어진 방법이에요.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하니까 이거 하나의 여러 가지 실험을 하잖아요. 임상 실험하고 또 실험하고 뭐 실험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해보고 요 사람들은 다 괜찮네. 이 약을 써도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승인 판정이 났다고 칩시다. 그러면 만약에 이 이외에 다른 사람들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요게 이 사람은 이 약이 듣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몇 가지를 해보고 이쯤 했으면 됐겠다 싶어가지고 여기 있는 것들을 이렇게 승인을 하면 그거 이외에 부작용이라고 하는 거는 언제든 항상 따라오기 마련입니다. 근데 최대한 그 부작용을 줄여서 할 수 있을 법한 여기 있는 이 표본을 추출을 하는 방법 이런 것 때문에 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건데, 그래서 부작용을 어쨌든 최소화하는 게 이게 목적이 되겠죠. 그래서 거의 없다 정도로 되면 이제 요게 우리한테도 이렇게 승인이 나서 이렇게 우리한테도 쓸 수가 있을 건데, 연역법 같은 경우는 아예 애초에 처음부터 접근이 그냥 백신이 있어요. 그래서 있어서 이거를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주사를 해가지고 쓰는 거예요. 근데 그냥 그 백신은 무적이에요, 여기.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무조건 다 맞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씩 집어넣어도 다 돼요. 그럼 이거 왜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쓰고 얘를 연역법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여러가지 실험을 해가지고 진리를 도출해내는 방법, 이런 거를 마찬가지로 수학에서 하는 거를 귀납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합쳐서 수학적 귀납법인데, 이거는 어떤 성질이 있으면은, 여긴 좀 잘 보세요. 여기 첫 번째 있는 거, 첫 번째에 이러한 명제가 성립을 하고, 여기 n번째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그 n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한다 라고 하면은,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우리가 1학년 때 수학상에서 배웠던 명제를 생각을 해보면, 여기 앞에 있는 거, 여기 이 명제가 p이다. 그리고 뒤에 있는 명제가 여기 q다 라고 했을 때, P이면 Q이다 라는 게 이게 참이라는 거는, P라는 성질이 만약에 일어나면은 Q라는 성질은 무조건 따라서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와 같은 명제가 거짓이 되려고 하면 앞에 있는 P라는 성질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Q라는 성질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면 이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고, 거짓이 된다라는 얘기는 이러한 특정적인 반례를 들어서 명제를 부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라는 게 일어나려고 하면은 여기 한번 일어나면 무조건 다음 계속 연달아서 일어나야 돼요. 근데 이거를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을 해가지고 숫자를 집어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n이 1일 때 성립한대요. 우리가 확인할 거는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를 이용을 해서 n이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한다. 이거를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위에 있던 거의 입장에서 보면 연역법은 아니고 귀납법이겠죠. 실험을 그냥 꼴랑 두 번 하고 이제 이건 앞으로 다 돼 라고 이런 식으로 한 거니까. 그래서 말은 귀납법인데, 이게 수학에서 판단하는 요 전체는 연역법의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n에 대해서 다 성립합니다. 얘는 이러한 그 특이한 그 부작용이라든지 예외 이런 게 없어요. 요게 이런 건데, 요게 왜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n이 1일 때 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두 번째 증명한 이러한 성질에 의해서 n이 2일 때도 됩니다. 그러면 n이 2일 때가 되니까 다시 요 성질에 의해서 2일 때 바로 다음 거인 n이 3일 때도 됩니다. 요게 무한번 됩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쭉 이어서 생각을 하는 게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하는 데 있어서 명제에 대한 엄밀한 이해라든가 수학적 기납법이 연역법입니다 라는 걸 이런 건 사실 몰라도 되긴 해요. 몰라도 요 범위 안에서 문제를 충분히 풀 수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래도 뭐 이거는 그냥 외우세요라고 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봤고, 지금 요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설명 같은 경우는 사실 학생분들보다는 설명하시는 주체인 그 선생님들이 좀 확실하게 제대로 알고 계신 다음에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게 이게 조금 더 좋겠죠. 근데 실제로 문제를 풀 때는 전혀 어렵지 않아요. 요 수학적 기납법을 이용을 하려면 우리가 할 거는 n이 1일 때 성립해? 라고 하는 이 질문하고 n이 k일 때 성립해 한다고 이렇게 가정했을 때 n이 k 플러스 1일 때는 요때도 성립해.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뭐 결과적으로는 한 번, 두 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어떤 식으로 쓰는지 한번 쭉 해볼게요. 다시 처음에 할 거는 요 주어져 있는 이 등식을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이거를 알아보는 거예요. 수학적 기납법은 요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성립하는지 이걸 알아보기 위해서 해보는 건데, 사실 모든 자연수 n에 대면 n이 1일 때, n이 2일 때, n이 3일 때 다 집어넣어 봐서 요런 것들에 대해서 다 만족하는지 일일이 보여야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은 시간 뭐 100년 지나도 이건 절대로 다 못합니다. 100년 동안 한 10,000개 정도 했다 치자고. 그럼 한 번 더 있네. 11,000번째를 아직 안 했네요. 그래서 한 또 100,000개 정도 더 했다고 치자고. 그럼 여기서 100,001번째가 또 한 개가 더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영원히 가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학적 기납법은 이거를 한 큐에 끝내기 위해서 첫 번째가 되고 k번째가 되니까 k 플러스 1번째도 된다라는 이런 논지 전개를 합니다. 그럼 이거를 할 때 n이 1일 때 성립하는지 보여주기 위해서 n이 1일 때에 대해서 요 위에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n 대신 2를 집어넣습니다. 사실 여기는 여기 가장 앞에 있는 요 1로 바로 끝나고 2랑 3은 나오지 않지만 수학적으로 이거를 좀 뭐 수열도 뭐 그렇지만은 이거는 너무 엄밀하게 이렇게 따지진 않습니다. 요게 태클 거면은 표기 방식이 굉장히 피곤해지기 때문에. 네, 이렇게 되고, 요거는 n이 1일 때도 2를 집어넣어도 요 전체 등식은 성립하네요. 그 성립하는 거를 요 밑에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n이 1일 때 성립 한다 라고 요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할 거는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 이게 뭔 개소리인가 싶은데 여기 위에 있는 n 대신에 그냥 k만 집어넣으면 돼요. 이렇게 가정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러한 가정을 했을 때 요 전제 조건 안에서 일어날 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이 가정 자체가 참인지 아닌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할 거는 여기 있는 걸 이용해서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기만 하면은 돼요. 그럼 여기가 그 다음에 할 거는 n이 k 플러스 1일 때, 여기 우리가 가장 마지막에 하고 싶은 목표점은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 쭉 해서 여기서 k 플러스 1까지 더했을 때 이렇게 요 더했을 때 쫙 전개를 해서 요 우변에도 k 대신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k 플러스 1 곱하기 k 플러스 2를 2로 나눈 식, 요거를 여기까지 딱 전개하기만 하면은 요 증명은 끝이에요. 그냥 바로 끝. 근데 이거를 여기서 그냥 여기 위에 식이 된다고 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되지 않아요? 라고 이렇게 전개를 하시면 안 됩니다. 수학적 기납법에서는 어느 한쪽, 요거는 어차피 되는 식이니까, 이거는 되는 식이니까 그냥 전제 조건으로 이용을 할 거지만 여기 위에 있는 식이 이 밑에 있는 식하고 같다를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좌변을 어떻게든 전개를 해서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나오도록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안에서 여기 있는 식을 대입만 한 번 하면 끝나요. 사실 말은 되게 어렵겠지만 여기 지금 풀이 과정은 여러분들이 몇 개 한두 개 보고 나면은 뭐 별거 아니네 그런 느낌이 들 거예요. 여기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할 거냐면 1부터 k까지 더한 거를 따로 빼요. 그 다음에 k 플러스 1번째 추가된 거는 뒤에 이렇게 깍두기로 내버려 둡니다.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위에 있는 식이 성립한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만큼이 2분의 k 플러스 1 곱하기 k,
네,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k 플러스 2 1이 하나가 남았는데, 네, 요거를 쭉 전개를 해주면, 너는 좀 이따 나올 거니까 잠깐 들어가. 요거를 또 합쳐가지고 전개를 해주면 2분의 k 플러스 1로 묶었을 때 여기 왼쪽에 있는 항에서 나오는 거는 k가 하나 나오고요. 오른쪽에 있는 항에서 나오는 거는 2분의 라는 걸 묶었기 때문에 2가 분자의 추가로 곱해지게 됩니다. 이거를 다시 정리하면 이런 식으로 되고, 이거는 아까 맨 처음에 요거랑 같다만 보이면 증명 끝인데, 여기 위에 있는 요 식을 이용을 해서 중간에 대입을 한번 했더니 전체적인 등식이 완료가 됐네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쭉 전개를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딱 보이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뭐 전개를 할 때 여기서 좀 풀이 과정을 이렇게 싹 지우고 딱 요런 식으로만 하면 됩니다. n이 1일 때 되는지 보이고, k일 때 성립한다고 식을 전체를 주어준 다음에 k 플러스 1일 때 좌변이든 우변이든 어느 한쪽을 전개해서 나머지 우변이든 좌변이든 이게 나오기만 하면 종료입니다. 뭐 굉장히 좀 어렵게 얘기를 했지만 여기 있는 거를 갖다가 추가적으로 쭉 해보시면 뭐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첫 번째, n이 1일 때 요 주어져 있는 식은 1제곱은 1 곱하기 2 곱하기 3을 6으로 나눈 거니까 이거는 성립하죠. n이 1일 때 성립한다는 거 보였어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자라고 했으니까 성립한다고 가정 이렇게 써놓고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쭉 가서 n제곱까지 다 k제곱까지 다 더해준 게 6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체가 써집니다. 그럼 여기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요 위에 주어져 있는 식이 만족하는지 보여주면 되니까 좌변을 중심으로 우변을 만들어주는 게 편해요. 쭉 해서 k제곱일 때도 있고 k 플러스 1 제곱일 때도 이렇게 있겠죠. 여기 있는 이만큼만 따로 묶습니다. 1제곱 플러스 2제곱 플러스 쭉 해서 k제곱까지 다 해준 거에 더하기 k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니까 요 위에 있는 요 식은 요걸로 바꿀 수가 있죠. 위에 있는 이 식은 참이다 라는 게 증명이 끝났으니까, 그래서 6분의 k 플러스 1 그 다음에 두 개 더한 거 2k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전체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거는 합쳐줄 때 앞에다가 6분의 k 플러스 1 이런 걸로 두 개를 모아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요 항에서 남는 거는 k랑 2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요 항에서 남는 거는 k 플러스 2를 하나 주고 k 플러스 1이 하나 남았는데 분모에 다시 6을 집어넣어 줬으니까 6k 플러스 1 네,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정리가 됩니다. 그럼 여기 있는 거는 2k제곱 플러스 k가 왼쪽에서 하나, 오른쪽에서 6개 7k 그 다음에 플러스 6 이런 식으로 전체가 전개가 되기 때문에 인수분해를 2, 1, 2, 3 요렇게 전개해주면 끝나겠죠. 요거를 인수분해까지 같이 해줘서 요 전체를 갖다가 완료를 해주면 k 플러스 1, k 플러스 2 그 다음에 2k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전체가 종료가 됩니다. 근데 여기 있는 요식은 공교롭게도 요 위에 가장 마지막에 있는 이 위에 식에다가 n 대신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는 여기 있는 이 좌변이고요. n 대신 k 플러스 2를 집어넣으면 여기 있는 우변이 됩니다. 여기는 우변. 그래서 요거는 이 식과 같다를 보였기 때문에 종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풀이 과정을 쓸 때는 여기 있는 식 중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여기 번호 매기고 n이 1일 때 어쩌고 저쩌고 성립 이거랑 번호 매기고 n이 k일 때 다음과 같은 식을 한번 쓰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어떻다 이렇게 보여주면 끝납니다. 다음 것도 뭐 이거는 뭐 부등식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등식인 경우도 이 전체를 갖다가 똑같이 해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 n이 5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부등식 이렇게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모든 자연수 n은 아니고 여기 가장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게 여기 5보다 크거나 같을 때이기 때문에 맨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게
다른 문제에서는 n이 1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을 하고 n 대신 2를 집어넣어서 쭉 풀었지만 여기 같은 경우는 가장 처음에 시작하게 되는 걸 n이 5일 때라고 이렇게 놔주시면 됩니다. 그럼 2의 5제곱은 얘는 뭐요? 32. 32니까 5의 제곱인 25보다는 크죠. 그래서 n이 5일 때도 성립해요. 그 다음에 n이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 이렇게 하면 여기 위에 있는 부등식을 일단 그대로 씁니다. 이 k 그 다음에 k의 제곱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n이 k 플러스 1일 때 어떻게 되는지 이걸 보여주면 되겠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좌변을 이렇게 쭉 써놓으면 2의 k 플러스 1 이렇게 될 거고 얘는 2의 k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전체가 만들어지겠죠. 근데 요 식은 2는 그대로 냅두고 뒤에 있는 2의 k제곱이라는 거를 k의 2제곱 이렇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이 부등식은 요 성질을 이용을 해서 쭉 집어넣어서 써준 겁니다. 그러면 요 다음에 있는 목표가 요게 쭉 전개해서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k 플러스 1의 제곱보다는 여기 있는 이 왼쪽에 있는 식 요게 큰지 이것만 보여주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추가적으로 부등식 자체를 증명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2의 k 제곱 하고 만약에 k 플러스 1의 제곱 이 전체 중에서 여기 왼쪽이 더 큰 걸 보여주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냈다 빼준 다음에 요 결과물이 쭉 전개를 해봤더니 0보다 크네요.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하면 여기 있는 왼쪽에 있는 항이 오른쪽에 있는 항보다 크다라는 거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냅다 빼요. 이렇게 냅다 빼서 이 전체 식을 전개를 해주면 얘는 이 k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요 전체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니까 부호를 싹 바꿔주기만 하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완전 제곱꼴로 정리를 해주면 k제곱 마이너스 2k 그 다음에 플러스 1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뒤에 있는 떨거지 마이너스 1 요렇게 모이게 되겠죠. k-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전체가 결정이 됩니다. 근데 요거를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요 k라고 하는 거는 최소값이 여기는 이 5보다는 당연히 작게 됩니다. 근데 원래 여기 있는 식에다가 k 대신 2를 집어넣으면은 이건 0보다 작고요. 2를 집어넣었을 때도 1이니까 0보다 작고요. 3을 집어넣었을 때는 뭐 0보다 크게 되네. 근데 3을 집어넣을 때는 여기 3제곱 좀 약간 특이하게 되게 되는 예외의 상황이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맨 처음에 시작하려고 했던 5는 여기다 5 이상의 숫자를 집어넣어 가지고 해줄 거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 있는 걸 0보다 크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k는 5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이렇게요. 그러면은 여기서 하고 싶은 게 끝났네. 이렇게 이 두 개를 냅다 뺐더니 0보다 커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것보다 더 큽니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하면 증명 끝난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지금 처음에 하려고 했던 요거랑 요거 이만큼을 비교를 한 게 요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n 대신 k 플러스 2를 집어넣은 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 식을 따로 이렇게 전개를 해줬기 때문에 요거를 기억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여기 기억식을 적용을 한 거에다가 왜냐하면 기억에 의해 라고 이렇게 토를 달아주기만 하면 뭐 완벽한 풀이가 됩니다. 사실 제가 글씨는 못 쓰지만 풀이 과정은 잘 씁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완료가 돼요. 이제 수학 1이 이제 거의 끝났고 제가 이번 연도에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하는 목표는 수학 2랑 이제 확통 은 먼저 빨리 끝내놓고 뭐 미적이랑 기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그 다음 순위로 좀 밀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천천히 다 찍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일단은 제가 그 녹화하게 되는 환경이 아마 요 수원을 끝나고 나서 수투를 들어갈 때는 뭐 템플릿도 좀 바꿀 거고 이제 완전히 좀 살짝 추가적으로 넣었다 뺐다 할 게 있어서 일단은 조금 쉬었다가 여기 장비가 좀 오면 장비 아마 내일 모레 정도에 올 거예요. 지금 22일이니까 24일 정도에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 그때 여러모로 좀 고민을 해보고 이제 새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전에는 아마 당분간은 수학상 그 1학년 거 그 정도 거만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도 여기까지 영상을 봐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다음에 수투와
확통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